13조 원어치를 뭘 퍼줬다 이러면 그 거덜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만한 돈이 그러니까 없다고 저는 봐요. 북한이 김일성 때부터 러시아에다가 빚이 많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로 인해서 막당한 대가를 받는다는 것은 좀 이게 어불성설이 아닐까. 북쪽에 연결되신 분들도 많고 해서 이야기 네. 들어보니까 주기적으로 계속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김주성 선생님 모셨습니다. 환영합니다, 김주성 네, 선생님. 오랜만에. 네. 북한이 러시아에 사실 포탄이다, 뭐 병력이다, 또 무기다 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지원을 했지 않습니까? 이게 한 13조 원 정도 된다, 뭐 이런 민간기구의 분석이 있었습니다. 근데 김정은이가 받은 거는 한 1조 원? 이렇게밖에 안 된다, 우리 돈으로 환산할 때. 왜 이런 불균형이 빚어지고 있는 겁니까? 일단은 뭐 북한 문제에 있어서 많은 부분이 베일에 쌓여 있잖아요. 네, 그렇죠. 우리가 직접 가서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저는 이게 숫자에 대해서는 항상 북한 연관된 숫자에 대한 저는 믿음이 안 가요. 그리고 이거 13조 원어치를 만약 북한이 러시아에 줬다. 네. 예전에 이걸 좀 사례가 들고 싶은데요. 김일성이 때부터 제가 북송교포다 보니까 네. 일본에 있는 조선학교 학생들에게 교육원 장학금을 보냈어요. 근데 거기 뭐 대체 보면은 해마다 1억엔 어치를 보낸 거예요. 네. 그래서 그 1억엔을 환산을 하면 달러로 하면은 뭐 얼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게 10만 불인가 100만 불인가를 보낸 것이 그렇죠. 1억엔 어치란 말이죠. 그때도 보니까 그 돈이 1억엔이 간 것이 아니라 북한에서 제멋대로 정한, 예를 들면 북한산 사과 요만한 거, 이것도 지네가 알아서 가격을 정해가지고 이게 국제시장에 공용돼 있는 가격이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요만한 것도 100원짜리도 1000원짜리라고 해서 보내는 판인데 네. 일단 북한에서 러시아에다 군사원조를 했다. 대체 보면 아시다시피 북한에서 쓸만한 무기가 뭐가 있을까요? 그죠? 근데 이런 걸 놓고 볼 때 실제로 13조 원어치가 갔는지 그것도 저는 의심스럽고 그 다음에 제가 알기는 러시아하고 북한은 옛날부터 북한이 김일성 때부터 러시아에다가 빚이 많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네. 여러 가지 형태로. 그렇기 때문에 북러 전쟁에서 북한이 파병을 했다. 그로 인해서 그 막당한 대가를 받는다는 것은 좀 이게 어불성설이 아닐까. 네. 뭐 한마디로 말해서 너 빚쟁이인데 당연하지. 이런 식으로 러시아는 생각을 하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준 거만큼 받기는 어렵다. 네네, 그렇죠. 근데 이게 프리드리 나우만 재단이 나름 이제 북한 관련해서 좀 권위가 있는 기구이긴 합니다.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여기가 보니까 98억 달러, 약 13조 5,700억 원을 러시아에 퍼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받은 게 이제 11억 9천만 달러, 1조 6,500억 원이라니까 한 8배, 8.2배 이제 차이가 나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근데 북한 경제 수준으로 볼 때 사실 13조 원어치를 뭘 퍼줬다 이러면 그 거덜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만한 돈이 그러니까 없다고 저는 봐요. 네. 세상에 그 2,500만 가까운 북한 인구 자체도 제대로 못 먹여가지고 아사자가 나고. 그렇죠. 요즘도 보니까 전량세대가 또 보릿고개 넘기기 힘들어서 여기저기서 아우성인데, 그러니까 도대체 어떤 식으로 계산을 해서 13조가 갔다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네. 사실 뭐 북한 경제를 작년 말에 국가 데이터처에서, 옛날 통계청이죠. 거기서 통계낸 거 보니까 2024년 기준으로 북한 GDP, 그러니까 국내 총생산, 북한에 뭐 군인들이고 노동자고 농민이고 쌀 생산하고 뭐 생산하고 탈탈탈 1년 동안 북한 털어서. 영내에서 생산한 게 43조 7천억 원이에요. 네. 그렇게밖에 안 되더라고요. 제가 찾아봤어요. 43조 원 비슷한 우리 기업이 어디 있나 봤더니 우리 네이버가 시가총액이 43조 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네이버 하나 시총만큼밖에 안 되는 그런 경제 규모인데 어쨌든 13조 원어치를 퍼줬다. 뭐 보통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퍼주면 북한 내부에 뭐가 좀 이렇게 좀 살림살이를 퍼주면은 뭐 빈자리가 좀 이렇게 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좀 더 경제가 어려워질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제가 알기는 뭐 거기도 뭐 무려 저도 한 30년 이상을 살아봤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그렇습니다. 북한이 항시적으로 주민들한테 그렇게 못 살고 굶어가는 그 주민들한테서 해마다 수탈을 하고 있는 돈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충성외 외화벌이라든가 그 다음에 노동당원들한테는 뭐 저도 일단은 뭐 거기서 어쩔 수 없이 당원이었지만 1년에 1g씩 1인당 1g씩 계속 충성금이라고 금을 계속 수탈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100만 당원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100만 명이 1g씩이면 어떻게 됩니까? 금이? 물론 그 양이 다 안 들어가죠. 안 들어가지만은 항시적으로 그 돈은 김정은이가 뭐 김정일 때도 그렇고 노동당 39호실에서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돈을 다 포간다? 그럼 네. 김정은은 자기가 돈이 없어지는데 당연히 러시아에다가 당 자금은 절대 안 주겠죠. 네, 그러니까 이 숫자에 대한 거는 저는 아직까지도 정말로 13조가 갔는지 안 갔는지. 근데 북한이 뭐가 탈탈탈 털어준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사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전 때문에 포탄을 지원하는데 초기에 보면 왜 그런 얘기 나왔잖아요. 북한 주민들이 포탄담을 상자 만드니라고 산에 나무 베가지고 1인당 박스 몇 개씩 제출하라고 규격 주고 그 정도까지 정말 말도 안 되게 이렇게 탈탈탈 털었는데 이게 북한 경제에 이제 서서히 어떤 좀 후유증으로 남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다른 부분 좀 볼게요. 그 뭐 반대급부로 받아야 되는 게 많을 텐데 그 중에 좀 식량 문제 좀 빨리 밀가루 이런 거 받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최근 러시아가 북한에 540톤 정도의 밀가루를 수출했다, 지원을 했다 이런 얘기겠죠. 이게 대북 지원 또 어떻게 보면 뭐 그동안 북한으로부터 지원받은 거에 대한 어떤 상환 이런 게 좀 본격화되는 걸로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저도 이에 대해서는 뭐 정확하게 그 북쪽에 연결되신 분들도 많고 해서 이미 전에 무슨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난 다음부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주기적으로 계속 넘어온대요. 그러니까 라진 선봉을 통해서 열차 또는 이 선박을 통해서 선봉항으로 들어와서 그것이 그 군부 쪽으로 이게 밀가루나 그다음에 옥수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와 동시에 통조림들이 많이 들어왔대요. 통조림. 제가 있을 때도 예전에 그 러시아산 그 청어 통조림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많이 그 시장에 유포된 적이 있었는데 그런 것이 한국적으로 계속 군부로 흘러 들어간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그다음에 구군단이 청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구군단 쪽에 연결된 사람들이 아무래도 우리 한북도 쪽에 사시는 탈북민들이 많으니까 아무래도 그 친인척들하고 연락을 가지면서 심심치 않게 그 소리 들었어요. 그러니까 낮은 핫산 쪽에서 이제 열차가 넘어오니까 그쪽 청진이나 이쪽 한북 쪽이 아무래도 좀 뭐가 좀 그렇게 영향이 있겠네요. 그래서 실제 뭐냐면 시장에 그런 러시아산 통조림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풀리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그 대가를 받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죠. 그로 인해서 뭐 군부가 어느 정도 그게 뭐 이 식량 부족을 좀 이렇게 그 할당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게 540톤이 넘어왔다는 거는 그건 수출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북한에다 주지 않았을까. 그렇죠. 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해상에서 일단 북한도 그건 의식은 하고 있거든요. 항시 자기네 나라는 인공위성을 통해서 감시당하고 그럼요.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피뚝 듣는 소리에 의하면은 러시아 선박이 북한까지 들어오려니 일단은 가장 가까운 곳이 선봉항인데 선봉항은 옛날부터 저도 듣기로는 이 수심이 얕아가지고 대형 선박이 못 들어온대요. 암초가 많아서. 그래서 공해상에 세워놓고 북한의 작은 배들이 계속 날라서 들어온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긴 하더라고요. 사실 뭐 한미 정보 당국이 북한의 동향들 이런 것들은 위성 정보나 감청으로 이제 다 들여다보고 있거든요. 2024년 10월 중순에 처음으로 북한이 원래 우크라이나 전에 북한군을 보내는 것도 국정원하고 미 CIA가 위성으로 사실 러시아 함선이 들어와가지고 청진항에서 태워가는 걸 포착해서 처음으로 알린 거였거든요. 지금도 아마 북한으로 물자가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이거 가지고 많이 볼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큰 움직임은 없는 거예요. 그죠? 만약에 이게 본격적으로 상환이 이루어지고 뭐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열차가 들어가는 거 뭐 바리바리 배가 들어가는 거 그런 거 다 눈에 띄어야 되는데 아직 그런 부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김정은 입장에서는 푸틴 형님이 이거 뭐 선불로 안 받았더니 지금 이거 후불로 줄지 말지 모르겠네. 이게 떼먹는 거 아니야? 사람이고 급한 불 꺼줬더니 쿠르스크 빼앗겼던 거 찾아주고 했더니 화장실 갈 때 올 때 마음이 다르네 이렇게 좀 서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푸틴하고 김정은, 북한하고 러시아 관계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전 뭐 어디까지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남북 쪽은 완전히 셧다운 해가지고 이제는 안 하겠다는 거예요. 두 개 국가로 내놓고. 그러나 궁극에 있어서 북한의 목적은 미국의 제재를 풀어야 달러를 쓸 수가 있어요. 그걸 풀기 위해서 미국 형님들하고 어찌 해보자는데 안 되니까 좋다 그러면 그래서 러시아 푸틴 형님한테 붙어서 일단은 러시아가 빨리 이기길 바라고 이기게 되면은 러시아를 발판으로 해서 유럽 쪽으로 진출을 해서 경협이 됐던 관광산업이 됐던 다 유럽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여산이 뭐산이 하다 보면 트럼프 형님이 와서 그러지 말고 나 좀 이야기하자 이런 걸 노리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시진핑은 어떤가요? 지금 푸틴하고 너무 붙었잖아요. 일단은 뭐 형님들이잖아요.
형님들이잖아요. 네. 일단. 북한 입장에서는 두 형님들인데 항상 보면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라는 태국 둘 짬에 끼워가지고 등거리 외교를 해가지고 중국하고 붙었다 러시아하고 붙었다 해가지고 김일성이도 뭔가 이게 부스러기로도 먹고 이런 방식이었죠. 네. 김정은도 똑같은 거죠. 뭐 일단은 러시아에서 이만큼 주겠다는데 너 어떡할래? 네, 뭐 네. 이런 외교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그러니까 일단 중국을 통해서 앞으로 문제를 해결한다기보다는 역시 러시아는 현재 전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네. 부실이 줬잖아요. 중국 입장에서도 러시아도 그렇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국이나 러시아는 북한이라는 바운다리는 서로 놓기 싫어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하고 지나치게 친해졌다고 해서 네. 그래? 라고 해서 극단적인 행동은 안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아무튼 뭐 김정은은 지금 시진핑 형님의 심기를 살살 건드리고 있어요. 새해 초에도 보니까 시진핑이 연하장 보냈는데 푸틴이 보낸 거는 노동신문 일면에 이만하게 쓰고 시진핑이 보낸 건 어디 기퉁이에 박아가지고 이름도 없어요. 시진핑이라는 이름도 없고 중국 그냥 주석이 보냈다 이러고 베트남 뭐 이런 나라들하고 묶어가지고 하고 달력이 최근에 나왔거든요. 해외 국가 원수들이 북한에 선물 준 거. 근데 김정은이 달력을 어떻게 만들었느냐. 푸틴이 준 선물은 2달치를 12번 달력 중에 2번을 사진을 넣었어요. 근데 시진핑이 준 거는 없어요. 그리고 옛날에 시진핑보다 한참 앞서서 했던 장점인 네. 강택민이 선물한 거를 거기다 대신 떡 넣어놨더라고요. 아마 조만간에 시진핑 형님한테 한번 군기 잡히는 날 잡아서 한번 얻어 터질 것 같습니다.